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트 5 광전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이번 강의가. 자, 그럼 정리 1번. 물질파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볼 건데요. 자, 광전효과는 이거는 빛에 대한 거 아닌가요? 빛의 입자성에 대한 실험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금속판이 있는데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은 요 어떠한 1함수보다 높은 진동수의 빛을 발사시키게 되면은 요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뭐예요? 질량이 있죠. 얘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다 보니까 요 물질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빛은 사실 얘는 무슨 성을 갖죠?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죠. 입자성과 파동성. 그럼 이제 빛과 물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브로이라는 아저씨가 야, 그러면 입자성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파동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빛이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있으면 물질도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을 해보신 거죠. 자,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이 P는 람다분의 H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운동량 또한 P는 람다분의 H를 만족한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 드브로이 파장 또는 물질파 파장은요. P분의 H로 정의가 되겠고요. P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운동량이다 보니까 M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P는 루트 EMK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H 나누기 루트 EMK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다시피 이 물리량들이 조금 서로 분수 관계로 있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비례식으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굳이 필요 없고 암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MV 람다의 곱은요. 일정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량의 변화가 없는 그냥 전자의 상황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물질의 속력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파장의 값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me 람다 제곱 볼게요. me 람다 제곱은 일정이다. 자, 그럼 얘도 전자여서 질량의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되면은 이 물질과 파장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빛에서는 E가 HF식을 만족을 해서 이 진동수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물질파에서 핵심은 뭐더라? 파장이다 라는 거예요. 진동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광전효과 식을 세우면 에너지 보존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 보존식을 세울 때 이 파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핵심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전효과 전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광자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하는데요. 얘를 이제 진동수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는 HF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이고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정말 작습니다.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너무 작죠? 정말 너무 작은 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광자에서 핵심은 진동수다. 파장은 관심 없다. 빛의 파장 관심 없다. 즉 파장이 나온다면 C는 F 람다를 이용해서 진동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양자화. 에너지가 HF라는 이 기본적인 값의 정수배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양자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파에 대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광자에 대한 에너지 두 개를 봤습니다. 이제는 합쳐볼게요. 광전효과. 자, 금속의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정으로 찌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거를 널쩍한 면적으로 주는 거하고 뾰족한 면적으로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압력을 순식간에 주게 되면은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광전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에 대해서 에너지가 금속판의 일함수보다 크다면은 광전자가 당연히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걸 막고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면은 빛의 에너지는요. 일함수 플러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이런 식으로 공식이 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광전자의 그냥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최대 운동에너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3번.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그냥 에너지에 대한 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 그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전자가 나올 조건이 뭐였냐? 동그라미 1번,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을 쏘면 아무리 밝기를 증가시켜도 광전자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더라. 동그라미 2번,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야 광전자하고 광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때 밝기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광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동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진동수가 이제 충분히 커졌을 때 조금이라도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서야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동수가 낮은 빛 봐볼게요. 어두운 빛을 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밝은 빛을 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진동수가 높은 빛을 쏘게 되면은 아무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빛보다는 밝은 빛을 쏜 게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개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빛을 동시에 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빛을 금속 빛에다가 쐈을 때 이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K1이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N1이래요. 그러니까 N1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광전자의 각 한 개의 에너지가 K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전체 에너지는 뭐가 돼요? N1 곱하기 K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을 금속빛에 비췄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K2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N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빛과 파란 빛을 동시에 쐈을 때 어떤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K2가 되겠죠. 파란 빛이 빨간 빛보다 에너지가 더 크니까. 개수는 뭐예요? 전부 다 세면 N1 플러스 N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3번. 정지 전압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광전자가 이렇게 뿅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정지시키고 싶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반대쪽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최대 운동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정지 전압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max는요, EV 스탑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는 EV 공식에 의해서 Kmax는 EV 스탑을 의미를 합니다. 네, 정리 4번. 자, 이제는 정리 4번하고 정리 5번하고 정리 6번은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그래프냐면요, 정지 전압에 대한 빛의 진동수 형태입니다. 정지 전압 또는 뭐가 돼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최대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일단은 에너지에 대한 식이니까 HF는 W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K를 만족하겠죠. Kmax 값을. 또는 EV 스탑이라 써도 되겠죠. 대충 비슷하게 V 스탑. 그러면 Y축이 Kmax니까 K는 HF-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형태가 뭐냐? AX-B 요 형태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Y축이 음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H인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근데 이때 요 A 값이 플랑크 상수로 동일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판 A하고 B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기울기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함수의 기울기는 금속판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정하더라. 그럼 누가 더 이 함수가 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쭉 이었을 때, 선을 연결했을 때 요 A의 값이 요 WA 값이 작은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함수 값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HF의 형태로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빛의 에너지. 두 번째로는 EV, 요 Kmax의 형태. 얘네들 이제 연관성이 있죠. 네. 그래서 요런 형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F 형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빛의 진동수, 여기 접하는 곳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접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래서 WA는 0.5 HF, 그 다음에 WB는 1.5 HF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의 형태로 구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V0가 돼 있고 얘는 대칭적 구조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게 3이니까 마이너스 3 2V0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제 요 녀석 구했으면은 요 관계가 1대 3이니까 얘도 1대 3 해가지고
마이너스 3EV0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번 데이비슨 검어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는 이제 물리원 내신했을 때 다 봤을 거예요. 또 이제 옛날 기출이기도 하니까 그냥 가볍게 봐볼게요. 자, 데이비슨 검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앞에서 봤던 이런 광전효과 실험은요, 빛의 입자성에 대한 실험이었죠. 자, 데이비슨 검어 실험은 물질의 파동성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파동성. 왜냐면 물질의 입자성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면 물질의 파동성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도 이중슬릿에서 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강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강간섭과 그다음 상쇄간섭. 그래서 얘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세타의 각에 따라서 검출된 전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50도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물질의 보강간섭.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죠. 물질의 보강간섭이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번. 나는 전자의 입자성이냐? 아니죠. 파동성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세타는 5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하냐?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번. 니켈 결장에 입사된 전자의 속력이 커질수록 물질파 파장은 뭐가 돼요? 반비례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다음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다. A 실험에서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광전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슨 검어 실험에서 전자가 니켈 결정의 표면에 입사하여 산란이 될 때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속력이 커. 당연히 짧아지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금속 A의 표면에서 진동수가 EF, OF, 7F인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이다. 자, 그럼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을 가지고 최대 운동에너지를 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2람다, 람다니까 뭐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4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이쁘게 안 그려도 됩니다. K, F. 그러면은 이 F일 때 지금 얼마예요? K가 찍혔죠? 그 다음에 4F일 때 5F군요. 아이고. 5F일 때 4K가 찍혔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선지 봐볼게요. E2는 4, 2원이니까 요거 틀렸죠? 그럼 니은번 A의 이람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A의 이람수는 X축에 접하는 요 지점이 어디냐? 자, 그럼 보다시피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아하, 여기에서 만나는 점은 HF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번. 기억은 얼마냐? 자, 그러면 E3 값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기울기가 1이니까 7F일 때 요 Y축 값은 얼마가 돼요? 6K가 되겠죠? 자, 그러면 M, E, 람다 제곱 이퀄 일정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요 이 값이 몇 배가 됐어요? 보다시피 6배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얘는 6K니까. 그러면 람다는 몇 배가 돼요? 루트 6분의 1배가 돼야지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얘 원래 파장이 2람다였으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루트 6분의 2 얘는 얼마예요?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3분의 루트 6. 자, 그럼 얘는 얼마냐? 3분의 루트 6이니까 정답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금속판에 A, B, C를 각각 비추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이 될 때 광전율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은 V1으로 갔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K1으로 갔고, B는 K1이죠. 그 다음 C는 K2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하고 C의 진동수는 각각 7F0이다. 그 다음에 5F0이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얼마라는 거예요? 7F0다 라는 거고, B는 5F0다. 그 다음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K1이 얼마라는 거예요? 7F0에서 F0 빼면 6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K2는요? 4F0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번 B의 진동수는 7이냐? yes가 되겠죠. 니은번 단색광의 세기는 이제 광전율 값을 보게 되면은 누가 더 커요? A, B, C 순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고, 디귿번 요 전압의 요 비율을 보게 되면은 2분의 3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췄더니 광전자가 방출이 됐다. 표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EF3F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 중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를 물질파 파장에 따라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를 K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4K가 되겠죠. 여기는 4E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4E냐? 맞죠? 금속판의 1함수 값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EF일 때 K죠? 그 다음에 3F일 때 4K죠? 네, 지금 아무튼 뭐 요런 그래프가 생기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함수를 K가 아니라 2네요. 네, 4, 2, 2라고 쓸게요. 4, 2, 2. 이때 이 함수를 요 Y축에 접하는 형태로 표현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죠? 네, 기울기가 3이다 보니까 얼마가 돼요? 금속판의 이 함수는 마이너스 5E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번 금속판의 진동수가 EF3F인 단색광을 함께 비췄을 때 방출되는 최대 에너지는 얼마예요? 4E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금속판 P하고 Q의 진동수가 F하고 EF인 단색광을 비추어 정지 전압을 측정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보겠고 기억번 보면은 람다1하고 람다3의 관계성을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계를 보면은 1대 4대 2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람다1을 루트 2, 람다3를 1.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Q의 이함수를 묻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EF Y축은 얼마예요? 1, 4죠? 1, 4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을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얘하고 기울기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냐? 1분의 3이죠? 네. 그래서 M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함수는 결국엔 요 Y축에 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은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Q의 이 함수를 물어봤네요. 아이고, Q를 물어봤구나. 그러면은 지금 Y축 값이 2니까 기울기가 3이면 3분의 2만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에서 3분의 2를 빼게 되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점은 3분의 4F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A의 이함수 WA는 얼마냐? 3분의 지금 EHF가 되는 거죠.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원래 에너지 HF에서 3분의 2를 빼게 되면 3분의 1이 되겠죠.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사용해서 전압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고요. 표는 금속판에 비추는 단색광 A하고 B에 따른 광전류의 최대값 I와 정지 전압으로부터 구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A만 있고요. 두 번째로는 B로만 있고 그 다음에 둘 다를 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전부 다 광전효과가 일어났고 여기서는 에너지가 K, 여기서는 에너지가 9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냐? 그쵸? K로 작죠?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은 I0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세기는 뭐예요? 어차피 전부 다 광전효과가 일어나니까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3I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은 람다 제로냐? 그쵸? 최대 운동에너지만 물어봤다고 하면은 9K가 포함된 람다 제로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